안녕하십니까. 수요일날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온 예병군 멘트입니다. 오늘 저희 대박플러스 시즌2는 여러분들 앞에 시황 얘기 짧게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각기법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종목 상담과 함께 내일 공략해볼 만한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제 얘기 좀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입니다. 02-3153-2611번이고요. 자,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이건 무료 문자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세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시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어요. 그쪽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장은 좀 잘 오르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아마 이 장에 오르고 있음을 느끼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최근 들어 이제 코스닥 장이 조금 많이 반등을 왔으니까 아마 기쁜 마음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식사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전에 방금 맛있는 돈가스를 좀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먹으면서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릴까 이런 얘기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주식 격언에 보면 그런 얘기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제가 무릎잡이 이론, 어깨팔이 이론 말씀드린 적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좀 싸게 사서 조금 비싸게 파는 그게 이제 주식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요걸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은요, 여러분들 비싸게 사서 그거보다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싸게 사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저점을 찾게 되는, 그래서 그 저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점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쓸데없는 노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히려 비싸게, 즉 올라오는 구간, 즉 사람들이 조금 비싸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시면 어깨까지 올라오는 구간까지의 수익은 여러분들이 다 거두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부터 좀 살펴보고 갈게요. 제가 여러분 코스피 상승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꼭 존재한다. 그 얘기 계속 귀에 진짜 못이 박히도록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코스닥 동반 상승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중국 증시가 올라와야 된다. 그 얘기 드렸죠, 그죠? 코스닥이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왜죠?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했죠. 오늘도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한 6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코스닥 어디까지 순항 랠리 온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까? 523포인트죠. 저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나와서 오늘 다른 시황 얘기하고 내일 다른 시황 얘기하고 또 그 다음날 또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오히려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523포인트를 말씀드렸고 오늘 정확하게 523선에 조금 안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래, 네 말한 대로 523까지는 갔다.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523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지 숫자적인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려오고 있는, 122평. 즉,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내려오고 있는 122평과 올라오고 있는,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던 이 5위평선. 즉, 이 구간이죠. 이 강한 5위평선과 그 다음에 내려오고 있었던 122평이 첫 번째 조우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만난다는 거죠. 만나는데 만나게 되면 여기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일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현금을 조금 확보해 놓는, 즉 제 말이 100% 옳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현금을 일부라도 확보해 놓는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장 단지 차트만 보고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2월장에 대한
이제 우려 섞인 얘기들과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리스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월장에서 지금 뭐가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까? 어닝이 발표되고 있죠. 실적이 발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실적이 어떻냐면 별로 좋지를 못해요. 특히 대기업 위주의 실적들이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어닝 쇼크 쪽이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환율까지, 이게 걱정이 되는 수준까지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이 아직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디로 몰린 거예요? 코스닥 시장으로 몰린 겁니다. 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으니까. 그 다음에, 자, 2월장 저희가 훈련이 있죠. 대한민국에서 늘 하던 훈련. 2월만 되면 거의 시행되던 훈련, 바로 군사훈련인데 키 리졸브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키 리졸브 훈련이 있을 때 늘 우리가 부각되는 게 뭐냐면 대북 리스크입니다. 그 대북 리스크는요, 짧게 계단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 한꺼번에 훅 떨어지죠. 그때가 매수 타이밍인데 물려있으면 매수 타이밍 자체를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뭘 확보해 두시라는 얘기입니까? 현금 비중을 확보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다른 쪽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짧게 시황 얘기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포트 구성했던 성적표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표 나왔네요. 자, 한진중공업 홀딩스, 25%입니다. 자, 그 다음 SK네트워크스 20%. 자, 요거 전략 변경이 있으니까요. 자세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BH도 지금 수익률은 괜찮은데 전략 변경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이버전환신 좀 오래 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움직이지 않네요. 그런데 수익권은 계속 주고 있어서 이게 강하게, 즉 여기서 지금 강하게 반등 오는 슈팅 구간을 한번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크, 편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약한 손실 구간 주간입니다. 그리고 소리바다, 아쉽게도, 조금 손절선 터치로 매도가 됐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지금 바로 이어드리도록,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략 변경이 됐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 홀딩스인데요. 지금 12,200원 목표가를 정확하게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짝 밀렸는데, 저는 지속 보유 관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2,200원 목표가 정확하게 터치하고 내려왔으면 오히려 차익 실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진중공업 홀딩스의 지금 여러 가지, 차트상의 모양, 예각이죠. 예각이고, 이 예각일 때 저희가 목표가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목표가 의미 없다! 여러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잡아는 드려야 되니까 13,100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손절가, 우리 의미 있죠? 자, 익절가를 만들어 나가는 전략이니까 추세, 제대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전략이다. 어깨에 팔고, 나는 머리 안 팔아도 된다. 상투에 팔지 않아도 된다. 어깨에 팔면 되니까. 자, 손절가만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자, 기존에 9,700원이었습니다. 편입가가 9,400원인데, 전에도 익절가였습니다만은, 여기서 더 상향을 해서, 1050원에, 지금,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를.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SK네트워크스 마찬가지입니다. SK네트워크스도 지금 한 20% 가까이 수익 중인데요. 자, 편입가 7,000원이고, 목표가 8,806, 목표가가, 8,430원이었어요. 오늘 종가가 8,400원입니다. 오늘 장중에 8,480원까지 터치를 했죠. 그래서, 또 목표가 의미 없죠? 그죠? 그러면 목표가 또 상향합니다. 8,860원. 자, 그러면 뭐가 당연히 따라 올라가겠습니까? 손절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난 손절가도 익절가였습니다. 7,400원이었는데 여기서 400원 더 상향한 7,800원으로 어깨 잡는 구간, 어깨 파는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전략 두 가지 종목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손절 나간 종목 한 종목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리바다인데요. 자, 소리바다가 강하게 이평선을
지지를 하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영화 변호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순간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자, 이제 1000만 넘어갔으니까 더 이상 흥행 수입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바다는요, 흥행 수입뿐만 아니라 삼성과의 음원 계약, 그 다음에, 지금, 세계 최대의, 서점 전문 회사이고, 온라인, 쪽의 전문 회사, 아마존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음원 판매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가 가장 가까운 미래에 성장성 있는 것들을 발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와서 지금 아마 TV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음악 그거 인터넷에 들어가서 불법 다운로드, 불다라고 얘기하죠. 불법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고, 영화 불다 받으면 되는 건데, 이래 생각하는데 안성기 영화배우 안성기죠. 안성기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굿 다운로더가 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굿 다운로더가.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젠 저작권법이 점점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음원과 관련된 저작권법도 여러분들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절선을 놓치셨다면 그거는 저는 좀 지속 보유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손절을 하셨다면, 자, 재매수 구간이 어디쯤인가 하면, 최근에 바닥 구간을 한번 잡아 드릴게요. 저는 재매수 구간을 한 이쯤 되면 잡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이 가격대가 바로, 3,000원이 살짝 깨진 2,880원대 가격대 정도 될 거예요. 이 구간 오면 언제든지 슈팅, 다시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자, 요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가 리바운딩 나왔던 자리고, 여기에서도 살짝 조정 들어갔다가 강하게 리바운딩 나왔던 자리다. 요거 살펴보신다면 뭐 해야 되느냐? 자, 손절은 하셨더라도 재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 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적표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예각기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각기법 심화 강좌로서는 마지막 강좌입니다. 7강이고요. 그 다음에 8강째는 아마 종합정리, 심화의 종합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강좌니까 여러분들 벌써 기초강좌 8강좌, 심화강좌 8강좌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그렇게나 됐나? 저 여병군 멘토하고 굉장히 오래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 내용 다시 보기로 분명히 좀 돌려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강좌, 제가 이제 이론 강좌는 마지막 강좌고 내일은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종합 정리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릴 것은 여러 가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주제를 삼는다기보다는 눌림목과 하향 전환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자, 우리가 흔히들 눌림목 매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눌림목 매수, 눌림목. 근데 이 눌림목 매수를 잘못 들어가면 하향 추세를 타는 종목을 들어가게 돼요. 하향 추세. 이거 정말 궁금하셨죠? 어떤 거는, 눌림목이라고 분명히 전문가가 얘기했는데, 눌림목인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하향 추세 꺾기 시작해갖고, 굉장히 손실폭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눌림목인 거예요. 하향인데, 계속 눌림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궁금하셨을 텐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차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쉼없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죠? 쉼없이 변동이 있어요. 이럴 때 이게 눌림목인지, 이게 눌림목인지, 이게 눌림목인지. 그죠? 여기가 눌림목이고, 그러면, 자, 그럼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여기서 이래 꺾어져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가 눌림목이라고 주장해보면 이건 하향 추세를 타는 거게 되는 거고, 여기가 눌림목일 때는 이건 눌림목이 맞아요. 근데, 자, 여기서 그러면 지나놓고 나니까 이게 눌림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여기서 바로 꺾으면 이것도 하향 추세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전 강좌 시간에 얘기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상향을 할 때는요,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눌림목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올라오다가, 이렇게 각도를 세워 올라오다가, 바로 꺾지는 못해요. 이평선ing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꺾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둔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둔각. 그래서 제가 예각, 둔각, 예각을 반복한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둔각이 뭐냐 하면 바로 하향 추세의 징후입니다. 징후. 이 둔각이 만들어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눌림목이라고 얘기해보면 이거는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제가 다른 멘토님 강의도 들어봤는데 이렇게 많이 상향했다가 떨어질 때 2분의 1, 반을 내주게 되면 3분의 1선을 내주게 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3분의 1선이에요. N자 파동에서 보면, 자, 여기 3분의 1선을 내주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종목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마디매매는 어떻게 하냐. 반을 내주면 반의 되돌림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정재훈 멘토가 늘 얘기하던 부분이죠. 그죠? 근데, 이 이론조차도 이건 어디까지는 예측이에요. 근데, 명확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각도를 세울 때는 이건 눌림목이 맞아요. 그리고 둔각을 만들어서 떨어질 때는 하향 추세가 맞습니다. 이게 아무리 반을 주고 나서 되돌림이 나온다라, 물론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반을 주고 되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반에다가 승부수를 띄워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내 돈인데. 너무나 소중한 내 돈인데. 왜 내가 확률이 50%밖에 안 되는, 50%도 채 안 되는 반 되돌림을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뭐냐? 이런 여기서 찾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눌림목을. 굳이 여기서 둔각 만들어서 떨어지고 있는 걸, 자, 종목은 많아요, 여러분. 종목은 많습니다. 뭐가 모자라는 거 하면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종목은 얼마든지 많아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거지. 종목 없어서 투자 못한다. 이건 잘못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종목을 찾으면 되지. 굳이 이런 거에 위험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눌림목 매수는 들 때 둔각이 만들어지지 않은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고, 하향 추세는 둔각이 만들어지고 떨어질 때는 무조건 하향 추세예요. 눌림목 아닙니다. 이거 눌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눌림목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추세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고점을 높여가고 저점을 높여가는 거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추세. 이 추세선상에서 저점을 매수하는 게 눌림목 매수입니다. 아무 때나 눌림목 매수를 붙이면 안 돼요. 아무 때나 이름 갖다 붙이면 여기 다 자리 때마다 다 눌림목이네. 그죠? 아무 때나 눌림목 매수를 붙이는 게 아니다. 얘기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신다면, 자, 이제 눌림목하고 하향 추세하고 구분이 되겠죠. 그죠? 아, 이거는 둔각이 만들어졌네. 거기서 이제 각도를 살짝 꺾었네. 그러면, 고개 숙였네. 그럼 머리부터 떨어지네. 그럼 머리부터 떨어지니까 예병군 전문가가 머리 잡지 마라 하더라. 이까지가 끝입니다. 그죠? 어깨에서 파랗겠는데, 머리에서 이래 잡아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각의 경우, 요 경우예요. 요 경우인데, 자, 예를 들어 눌림목이라고 잡았는데,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자, 하향 추세가 있고, 눌림목이라고 잡았어요. 뭐, 올라오는 구간에서 어디든 잡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눌림목이라고 잡았어요. 여기 이 구간에서. 근데, 떨어지더란 말입니다. 떨어진대. 그럼 이거는, 에이, 그러면 아니죠. 어느 구간에서 잡으라 하는 얘기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종목 중에 95% 이상은요, 예각을 세웠다가 떨어질 때, 바로 떨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심리적 이평선이 직각을 잃은 경우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보셨죠, 그죠? 그러면 이 심리적 이평선은 늘 둥글게 움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둔각을 만들어 나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잡아 들어가더라도 올라오는 추세선상 올라오는 종목을 어느 구간에서 잡아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매도 기회를 한 번 줍니다. 매도 기회를 한 번은 꼭 줍니다. 왜? 둔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보통 보면 안 파세요. 왜 안 팔까요? 야, 이제 드네, 이제. 전고점 뚫고 지나가네! 이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둔각 만들어지면요, 보통 여기서 밀립니다. 그래서 둔각일 때는 반드시 빠져나오시라는 얘기를 해요. 왜? 이쪽에서 잡았으면. 자, 둔각을 맞고 이까지 떨어질 때 어깨에 파는 구간까지는 조금의 텀이 있죠.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기간을 줄 수가 있어요. 왜? 손절가를 계속 높이더라도, 자, 여기서 횡보가 나오는데 손절가 계속 높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횡보 나올 때는 손절가도 횡보를 시켜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추세를 꺾고 내려올 때는 어깨에 팔리겠죠. 근데 문제는 둔각을 만들고 있을 때, 자, 꼭대기 지점에서 잡았으면 이게 매도 기회를, 둔각 딱 주면서 매도 기회를 줄 때는, 이때는 둔각일 때는 무조건 빠져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이게 설사 치고 올라가서 더 많은 수익을 낸다 할지라도 둔각인 구간에서는 반드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승률을 높여가는 방법입니다.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중요한 이론을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도, 자, 이 예각이, 자, 이렇게 떨어질 때는, 추세 하향을 탈 때는 둔각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을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눌림목하고 하향 추세를 헷갈리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매도 기회를 주고 있음을 차라리 그 구간이 고점을 뚫고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늘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승률이 떨어지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면 승률이 올라가는 투자를 하는 거고 위험이 떨어지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 점 체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모든 정보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정보 자체는 전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정보의 진위 여부는 모른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정보의 진위 여부. 근데 이쯤 되면 벌써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은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정보의 진위 여부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제가 기초 강좌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차트는 정보를 선점한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에 주안을 두시면 됩니다. 차트가 희한하게도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막 올라올 때 보면 나중에 돼서
이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가 이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 뉴스 기사거리로 나와요. 기사거리로. 그래서 늘 차트는 정보를 선점한 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모양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떨어지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이 빠져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시장은 늘 오르고 난 다음에 오르고 난 이유를 찾는 거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떨어진 이유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오르기 전에 좀 알려주지. 떨어지기 전에 좀 알려주지. 그렇죠.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나도 그러면 여러분들 원이 없겠어요. 근데 그걸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 돈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누가 그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겠어요? 누가 진짜 돈 되는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차트 모양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 정보는 모두 소중합니다. 근데 그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분석이 뭐냐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보를 듣기는 들었는데 기술적으로 보니까 이 정보가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죠? 기술적 분석.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SK 네트워크스, 우리 지금 편입되어 있는 SK 네트워크스 보면서 설명을 좀 합시다. 예병구 전문가가, 이쯤에서 그때 얘기 나왔었는데, 7,000원, 7,500원, 7,400원, 이 부분에서 7,000원, 거의 그 근방에서 얘기를 하던데, 그때 제가 들었던 정보가 뭐냐 하면, 내수주, 특히 중고차, 즉, 경기 불황에 의해서 중고차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SK 네트워크스가 갖고 있는 회사가 SK 엔카입니다. 여러분들 엔카 잘 아시죠? 그죠? 중고차 판매 사이트. 그 엔카가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회사 관계자들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데 주가, 즉 차트는 모양을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기술적 분석상으로 한번 볼까요? 일봉이고, 여기. 주봉으로 보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던 차트예요. 예각기법을 보면 아니에요. 싫은 놈이야. 그런데 일봉을 딱 보게 되면, 여기 저점을 딱 형성하고, 그죠? 저점대 딱 형성하고, 그 다음부터 반등이 나올 때 어떠한 모양을 띠는가 하면, 여기 대량거래가 하나 딱 보이죠? 여기 뭡니까? 블록딜이에요. 블록딜인데, 야들이 여 밑에서 블록딜을 왜 했지? 왜 했을까요? 중고차 잘 팔리니까 블록딜 한 거예요. 저거가 정보를 먼저 입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금씩 오릅니다. 조금씩 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트에, 그 정보에 대한 진입을 차트의 모양을 보고 판단드렸고, 그래서 7,000원 초반대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디서? 눌림목에서. 그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거래량은 아직도 미미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주가는 지금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말이 정답인 거예요. 차트는 정보를 선점한 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모양이고, 정보의 진위 여부는,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게 거기서 나옵니다. 이건 모든 종목에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은 꺼진 불을 다시 살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표 얘기하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게 아니고, 모멘텀 자체가요, 지속성이 있고, 모멘텀의 이 조건이에요. 지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에 있어야 돼요. 내가 먼 미래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가까운 미래.
요 모멘텀들은 뭐가 된다? 꺼진 불도 다시 살립니다. 자, 우리가 빨간 불이잖아요. 빨간 불기둥이 확 솟았다가 꺼집니다. 에이, 이제 다 했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이, 예병군 전문가 말이, 올라갈 때 잡으라 해가 잡았는데, 에이, 꺼지네. 추세 탔네, 하향 탔네. 아이고, 뭐 매도기에도 안 주네. 이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진짜 눌림목입니다. 보통이. 왜? 각도 내가 했잖아요. 심리적 이평선 각도 이래 못 꺾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90도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둥글게 나오려면 뭘 만들어야 돼? 여기서 맞고 튕겨 올라가면서 둔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 그럼 둔각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죠? 그건 아니지. 왜? 모멘텀인데 지속성이 있고 가까운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 종목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대박 플러스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게 몇 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효성 ITX입니다. 자,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언제 추천드리는 건 11월 달이에요. 11월 달. 자, 이 효성의 모멘텀이 살아 돌아오면서, 자, 여기서 첫 번째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된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때 매수되고 살짝 더 꺼졌어요. 근데, 상한가가 나오고, 그 가격 제한폭까지의 상한이 나오고, 그 다음 또 눌림목 줬다가 또 상한이 나왔어요. 진짜 예각을 세워가네? 좋았습니다. 근데, 자, 제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손절가 높여가서 어깨 팔아 했으니까, 여기서 팔렸다라고 가정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여러분들 칩시다. 그래서 계속 빠졌어요. 에이, 예병구이 말 아니네. 근데, 여기도 봐보세요. 짧은 구간에서조차 매도기에는 한 번은 줍니다. 그죠? 이게 예각기법의 종목들이에요. 왜? 예각을 세우다가요. 예각을 세우다가 자, 둔각을 만들기 직전에 매도기에는 한 번은 준다. 이 얘기가 이 짧은 구간에서도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모멘텀이냐 하면 자, 신소재 개발이라는 모멘텀이에요. 신소재. 지속성 있어요, 없어요? 실적과 연관되니까 지속성 있죠, 그죠? 그 다음 가까운 미래예요, 아니에요? 왜? 신소재 섬유인데 어떻게 가까운 미래가 아닙니까? 그죠? 당장이라도 제품이 출시될 만한 신소재 섬유에 관한 모멘텀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불씨를 죽였다가도 꺼진 불을 다시 피웁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가가 둔각을 만들기 시작해요. 살짝 조정이 들어온 구간에서 둔각을 만들다가 본격적으로 한번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이나 이런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에 불과하다. 즉 흔들어서 개인들을 밖으로 내쫓구는 일에 불과하다. 즉 개인들 떨어져 나가라. 이런 식의 어떤 흔들기 구간이었음을 지나놓고 보면 깨닫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 예병군이 가까운 미래에 있고 지속성이 있는 모멘텀을 들고 가라고 꺼진 불도 다시 살린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흔들어버리면 흔들리는 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까운 미래에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으니까 들고 가신다면 이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점 주고 자 눌림목에서 자 이것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예각, 둔각, 예각 이 짧은 구간에도 지 마음대로 이 예각, 둔각의 어떤 이론들을 입증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이론을 무시해야 될까요? 무시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참고를 해보시란 얘기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장기 박스권의 상단 하단을 제가 최근에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늘 박스권 상단에서 잡으신 분들이 많아요. 박스권 상단에서. 늘 얘기하다 보면
왜 근데 이 박스권 상단에서 잡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박스권을 딱딱 체크해드리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빠르게 좀 지우고 갈게요. 박스권을 딱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린 이 박스권을 딱, 요런 선을 딱 꺼드리면, 아, 박스권이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식 투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집 살 때처럼 하라 했잖아요. 집 살 때. 집 살 때 어떻게 해요? 등기부등본 띄보고, 물 나오는가 물 나오는가 틀어보고, 물도 잘 나오나, 신물 나오나 틀어보고, 다 틀어보고, 다 체크해보고 사잖아요. 그러면서 주식 살 때는 박스권 이런 거 하나도 체크 안 해보고, 전문가 추천하에. 야, 돌파한단다. 전문가가 돌파한다. 카드라. 이런 데서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상투에 물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박스권이에요. 여러분, HTS가 이래 있잖아요. 차트가 이래 있으면 이 선 하나 끊는다고 돈 더 안 받습니다. 여기 선 2개 끄니까, 자, 추가 비용 발생했습니다. 이 얘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이라도 한번 꺼보세요, 제발. 집 살 때는 그렇게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왜 내 돈이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내 돈. 말머니. 이게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여기서는 마음대로 누가 카드라 카이 잡아쁘고 누가 안 좋다 카이 팔아쁘고 그럼 이거 돈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갖다 내버리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어디 갖다 내버리셔야 돼요? 우리 집 앞에 갖다 내버리셔야 돼요. 그죠? 제발 우리 집 앞에 갖다 버리세요. 이렇게 버리실 거면.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심화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초 강좌 8강, 심화 강좌 8강,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거 꼭 참고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자, 다음 편은 이제 심화 강좌 종합 설명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 종목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종목 상담, 문자 상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5895님, 루미마이크로 얘기해 주셨네요. 매도 시점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매수가가 3,232원이세요. 비중 40%. 아마 매수하신 지가 꽤 좀 되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한참 동안, 자, 루미마이크로가 한참 동안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LED 업황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루미마이크로가 대장처럼 제일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군입니다. 루미마이크로는요, 여러분, 전방위 산업, 즉, 전방위 소재의 어떤 LED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 전방위 소재 LED를 다루기 때문에 루미마이크로가 서울 반도체나 루멘스, 이런 것 쪽에서도 루멘스보다도 가벼워요. 그 다음에 서울 반도체보다도 가벼워요. 그러니까 잘 올라온 거예요. 대장주처럼.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예각을 세워가면서 올라오고 있고. 자, 이거 체크해 볼까요? 틱 차트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틱 차트 우상향이면서 틱 차트가 늘어날 때, 자, 이건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추격 매수해도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죠? 틱 차트 늘어날 때를 한번 보세요. 1월 20일 날 우상향하면서 틱 차트 늘어났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도 1월 22일 날도 우상향하면서 틱 차트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추격 매수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손실 구간 아니게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중이 40%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일단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 경고로 인해서 크게 지금 강하게 다시 재반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 체크해 보면 여기 한참 머물렀어요. 그죠? 여기 한참. 이 매물대 소화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소화 안 시키고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소화시켜 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밑에서 이미 소화를 시켜놓고 왔어요. 왜? 여기서 떨어지는 구간에서 잡은 사람들이 지어왔거든. 그 지어왔던 거를 한꺼번에 쭉 올리면서 이 거래량을 이렇게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매물대는 쉽게 소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목표가를 어디 잡고 가셔야 되는가 하면 3,480원대 거기까지 잡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1차 목표가 3,480원 잡고 가시고 이렇게 예각 세운 종목은 내가 뭐가 필요 없다고 목표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 드렸으니까 익절가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잡아갑시다. 물론 지금 손절가신데 손절가 높여가는 방향 자 여기서 첫 번째 손절가 요쯤에서 잡으면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손절가 2,580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절가 여기서 요 추세를 꺾고 타고 올라가면 그 다음 두 번째 손절가는 바로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2,960원 부근이 2,960원. 2,960원이 아니에요. 2,74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자, 추세 타고 갈 때는 뭐를 손절가를 조금씩 올리는 전략, 그게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됐습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 참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속 시원하게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아가방 컴퍼니인데, 예. 예, 아가방 컴퍼니요? 예. 예. 매수가는요? 5,370원인데 10% 샀어요. 5,370원인데 10% 사셨다? 예. 그리고, 최근에 매수하셨네, 그죠? 조금 됐는데, 네, 아장아장하고 안 가네요. 예, 그게 아장거릴 수밖에 없죠. 아가방이니까. 그죠? 아이고, 말씀도 잘하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지금, 살아 돌아오기 위해서는, 강하게 상승이 오기 위해서는요, 이제 그 보육 복지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보육 복지 정책이 나와야 돼요. 그것도 강한 보육 복지 정책이. 그러면 아장아장 걷는 게 아니고, 이게 성큼성큼 걷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 보육 복지 정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럼 언제쯤 나오겠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언제쯤 나오겠느냐. 저는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일 처음 초창기에 공약이 뭐였는가 하면 여성 인력의 활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지 정책, 아기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활성화시켜서 여성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보육정책 충분히 나올 만한 시기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안에서도 뭐 예산안을 지금 깎겠다 이런 얘기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 중국 모멘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국도 산하정책을 완화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아가방 컴퍼니의 제품들이 중국 쪽에 수출, 즉, 중국 자체 내에서도 애기용품에 대해서는 불신이 있어요. 중국 제품에 대해서. 그러면 이 아가방 컴퍼니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절대 그냥 차익 실현 아장아장 걸으니까 차익 실현 해야지 하는 순간 그때부터 성큼성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들고 가세요. 아시겠죠?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조금 더 기다리세요, 어머니. 예. 조금 더 기다리시는데 예. 여기 딱 올라오면 전화 한번 다시 한번 주세요. 어딘가 하면 5,900원대입니다. 예. 네. 여기 5,900원 딱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 서울경제TV로 바로 전화를 하세요. 아시겠죠? 예. 예. 어머님, 제가 목소리 딱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예. 언제 무방 한번 하지요. 예, 무방하겠습니다. 예. 무방 한번 해서 내 한번 예. 들어가서 이야기 한번 듣고 싶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개방송 고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어머니. 하이소. 성공 그때 투자하십시오. 들어가서 이야기 듣고. 예. 뭐, 가입도 할 수 있고. 예, 예. 그래, 한번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도 설명도 잘해주시고. 예, 예, 어머니. 제가 지금 시간이 예. 없어요, 어머니. 예, 다음번에 예, 통화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하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어머니. 자, 바로, 전화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십니까? 예, 삼성전자. 삼성전자요? 예, 예. 삼성전자. 제일 최고의 주식을 갖고 계시는데, 비쌀 때 사가지고, 예. 지금 143만원에 지금 매수를 했는데. 143만원요? 예, 네. 작년 12월 달에 떨어지기 직전에 매수를 했는데, 네. 매수하고 나서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지금, 목소리 예, 익숙하신데요? 예? 저하고 얘기 한번 하셨죠? 예. 예, 예. 일단은요, 삼성전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일단은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들은 선반영이 된 거는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늘 이제 중장기적 아니시면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삼성전자 어닝 쇼크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바로 돌아오기는 힘들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 삼성전자가 늘 외국인들의 현물 대상이 돼요. 그 선물의 레버리지를 높인 현물에서의 조정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2월장 리스크 체크해 볼 필요가 시황적으로 안 좋으면 늘 삼성전자부터 밀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자 130만 원대가 다시 그래도 무너지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도 계세요. 근데 늘 예상은 빗나갑니다. 130만 원대 다시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왜?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종목군을 좀 매도를 하셔서 비중을 줄이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군을 좀 교체 매매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그 24일날 실적 발표하는 거에서 그것도 뭐 영향은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근데 이게 크게 뭐 이미 선반영이 됐고 영향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들지는 못해요. 그 영향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우려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다고 바로 꺼지지도 않겠지만.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치고 바로 내일장 공략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자국민한테도 불신이 쌓여 있어요. 중국 제품들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이런 여러 가지 그 재무제표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차이나 디스카운트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조정이 들어왔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제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CKH라는 종목이에요. 생소하시죠? 근데 이게 차이나킹이 사명을 변경한 회사입니다. 사명을 변경했는데 자, 매수 가격대는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리면 3,420원대입니다. 오늘 3,520원이에요. 거기서 한 100원 빠진 구간입니다. 왜 여기를 잡아드리냐면 자, 오늘 금이 심하게 조정이 들어왔었어요. 그죠? 3,200원대까지 조정이 들어왔었는데, 자, 이게 올라오고 있는 어디 구간입니까? 12평이죠. 그죠? 이 12평을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가 눌림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420원이 눌림목이고 어딜 잡아도 무릎 구간이 될 수 있다. 이게 키가 작은 무릎이냐, 키가 큰 사람의 무릎이냐, 그것만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일단은 3,420원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3,850원 잡아드릴게요. 3,850원. 거기 좀 가깝죠. 그죠? 근데 목표가 이런 예각 종목에서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참고해 보시고, 손절가 3,250원입니다. 제가 3,250원이 깨지면 다시 한번 건드려서 조회해서 깨지면 어디까지 밀리냐면, 자, 3,000원 2,000원 후반대까지, 즉 2,9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너무 빠르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삶의 여유를 가지셔야 종목도 보이고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녁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자 내일도 또 힘찬 하루 출발해 보시는 그런 상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 투자하십시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